저번 시간까지 직선 끝났고 오늘부터 원의 방정식 할 건데, 여기 단원 원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 단원 원과 직선이 원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개 단원을 세 타임만으로 끝내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다. 자, 여튼 원의 방정식은 뭐냐? 일단 너네가 원이라는 거를 처음 보진 않잖아. 원의 정의가 뭐야?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은, 자, 원이라는 거는, 자, 여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가 집합을 배웠으면 집합이라고 할 텐데, 어쨌든 이 한 점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따다다다 찍었을 때 얘네들이 모였을 때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심을 A, B라고 해볼 거야. 이 원의 중심을. 그 다음에 어떤 한 점,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데 요 거리에 있는 이 한 점을 P, X, Y라고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 요거를 뭐라고 하지? 반지름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치? 한번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 거야. 자,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얘가 이 거리의 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나? 응.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원래 거리 공식을 쓰면은 이게 맞지. 이건 나도 알아. 원래는 이건데 양변을 그냥 제곱해서 쓴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X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0이 되니? A지? Y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0이 되니? B지? 그 A, B가 중심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4다 라고 하면은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X에서 얘를 뺀 거, 그러니까 X에서 중심의 X좌표를 뺀 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에서 얘를 뺀 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도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면?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3.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돼. 뭐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일 때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거. 또는 원의 방정식을 봤을 때 얘가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도 보면은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다. 중심이 원점이라는 건 0,0이 원의 중심이라는 거지. 그럼 요 A, B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요 식이 나온다. 오케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 했으니까 A, B에다가 0,0을 넣으면은 2번 식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이 좌표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이 X축에 있는 거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요 축 위에 있다라는 거야. 좌표 축 위에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 길이를 A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 A, 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X축 위에 있으면 X축이 다른 말로 Y는 0이잖아. 만약에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은 원의 중심의 Y좌표는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반대로 Y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X좌표가 0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내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축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의 Y좌표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을 때 Y축은 다른 말로 X는 0이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해되니?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알아두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특강 요거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그냥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문자가 많으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자, 어떤 두 점 3,1과 B 1,5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원이 만약에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여기가 3,1이라고 쳐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라고 쳐보자.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양끝점의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 원의 중심이 있어야겠지? 지름이라는 건 뭐야? 이 원의 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 중심.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 중점 좌표가 어떻게 되니? 2,3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원의 중심의 좌표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돼? 자, 아까 내가 계속했던 거 원의 중심의 좌표 알면은,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2,3이야.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와? 반지름의 제곱이 오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도 알아야 되지만 반지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며.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반지름이 나온다는 거야. 또는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걸 2로 나눠도 되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3,1과 2,3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지?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야? 그러면 여기 R제곱이니까 여기를 5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점의 중점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에서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원의 중심이 좌표축 위에 있을 때 요거를 봤는데 이번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를 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있다라는 거야. x축에 접하는 원. 접한다는 거는 너네 중3 때 배웠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한다야. 최근에 뭐 2차 함수할 때도 했지만, 자, 이렇게 x축에 접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얘를 만약에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보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근데 반지름이랑 뭐랑 같아? 이거 봤을 때? 자, x축에 접하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즉 중심의 y좌표랑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반지름이 결국 뭐랑 똑같다? 원의 중심의 y좌표랑 똑같다라는 거야.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이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얘는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절대값과 같은 거야. 절대값과. 오케이? 어쨌든 얘는 이 반지름이 y좌표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세우면 된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제곱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절대값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가 그냥 r이 아니라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b가 오든 마이너스 b가 오든 어차피 제곱하면은 b제곱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y축하고 이렇게 접할 때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얘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a, b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y축과 접하니까 이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얘는 원래는 a, b가 중심이면은 일단 이렇게 쓰고 여기에 원래 r제곱이 와야 되는데 이 r이 결국 뭐랑 똑같다? 얘 x좌표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자, 동시에 접하는 경우 y축과 x축에 동시에 접해. 동시에 접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요 세 개는 다 많이 나오는 문제야. 너네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자, 얘도 원의 중심을 콕 찍어보면 여기는 너네가 a, b 처음에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 r제곱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은 길이가 어때? 같아. 그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 반지름, 이 반지름 당연히 길이가 똑같아. 그 말은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랑도 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심의 좌표가 a, b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y좌표 그대로 b제곱.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반지름과 같으니까 a제곱. 이해되니? 동시에 접하는 건 왜 없지? 여기 있네. 자, 근데 동시에 접한다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예시를 그냥 딱 하나 만들어서 1, 4분면에다 그렸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2, 4분면, 뭐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다 가능하지. 근데 이때는 너네가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때는 여기에 내가 지금 1, 4분면에 할 때는 A랑 B랑 같다고 했지만 2, 4분면이나 4, 4분면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 2, 4분면, 4, 4분면은 얘 X좌표, Y좌표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신경 써줘야 돼. 그래서 보통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세우기도 해. 그냥 보통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세우고. 그럼 이때는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따 어차피 예시에 있거든? 문제 풀 때. 그때 한번 확인시켜줄게.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예시 몇 가지만 한번 해보자. 자, 4,6.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 자, X축에 접한다고 하면 너네가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겠구나. 자,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이 4,6이니까 X-Y제곱, Y-6의 제곱. 얘가 뭐랑 같다? 36. 그렇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4,6이고 이번엔 Y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중심의 좌표는 그대로 4,6 이렇게 쓰고 여기가 16 이렇게 되는 간단하죠 뭐. 자, 그 다음에 요게 아마 개념은 마지막이 될 거야 오늘 하는 거에서. 이게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되거든 오늘. 그래가지고 개념 나가고 일단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할 거야. 근데 원의 방정식은 많이 중요해. 내가 첫 시간에 너네 그 목차 설명해 줄 때 말했지만 너네 중간고사에서 가장 너네 발목을 잡는 부분이 이 원의 방정식일 거야. 오케이?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야.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안 중요한 파트는 없어. 근데 비중을 봤을 때 시험 문제 비중을 봤을 때 원의 방정식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야. 여기가 그 유형도 다양하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도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꼭 한 문제 한 문제 좀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일단 아까 내가 처음에 원의 방정식 그 개념을 설명했을 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 요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럼 표준형이 있다는 거는 우리 뭐 1차 직선의 방정식이나 2차함수 해봐서 알겠지만 일반형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일반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얘를 그냥 전개해버리면 돼. 표준형을 전개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곱부터 먼저 써줄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ax 이거 쓰는 게 아니라 y제곱부터 쓰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거 r제곱 데려온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뭐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얘를 일반형이라 그래. 근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바꾼 거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0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일반형 맞는데 얘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라지, 라지 B, 라지 C 이렇게 바꾼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럼 너네가 2차 함수 할 때나 직선의 방정식 할 때나 항상 너네를 괴롭혔던 게 뭐야?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건 쉬워. 근데 반대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게 까다로웠었지. 그지? 자, 그러면 일반형은 이렇게 생긴 애가 일반형이라며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오케이? 자, 한번 바꿔보면은 자, 일단 x제곱 있고 라지 ax 이렇게 있지. 얘를 표준형 형태로 바꿀 거야. 너는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듯이.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라지 ax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완전제곱 형태가 되려면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완전제곱 형태잖아. 그치? 이게 되려면은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뭘 더했지?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어. 그럼 얘를 절반으로 하면은 2분의 a가 될 거고 그거를 제곱하면은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빼줘야 되겠지. 얘는 원래 없던 애니까 이렇게. 자, 요거에다가 이번에 y제곱의 라지 by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에 제곱하면은 뭐가 생길 것이냐? 요게 생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있어줘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완전 제곱 형태로 나타낼 거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잖아. 자, 얘를 끊는 상태에서 나타내면은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 전체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바깥으로 나와줘야겠지? 얘랑 얘랑 바깥으로 나와줘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좀 지저분하니까 분모를 아예 그냥 4로다 통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굳이 안 쓸게. 그냥 그대로 할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 y 더하기 2분의 라지 b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버릴 거야. 우변으로. 그럼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랑 형태가 비슷해졌지?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반지름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중심의 좌표 찾는 건 아까 간단하다고 했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좌표,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이 y좌표가 된다 했어.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근데 여기 루트 4는 결국 2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됐니? 자, 한번 예시를 해봐야겠지? 요거 과정 이해돼? 이거를 너네한테 시킬 거냐? 한 번쯤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 풀면 알아서 느는 거긴 해. 너네 이차함수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꿀 때도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막 바꿀 수 있고 막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많이 바꿔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차함수 우리가 일반형에서 표준형 만들 때 좀 고생했던 것처럼 얘도 좀 너네가 바꾸는 거를 좀 빨리 할수록 좋아. 이거는 당연히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하지만 빠를수록 좋아. 이거는 원이 유독 너네가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 중3 때 원을 했는데 그 내용을 까먹었기 때문이야. 특히 여기서는 사실 뭐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쓸 게 없는데 이제 다음 파트가 원과 직선이란 말이야. 원과 직선. 근데 너네가 중3 때 뭘 배웠냐면 원의 접선을 배웠단 말이지. 그 내용이 섞여 있어.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일단 종합해보면은 AXG 자, 이런 원의 방정식 일반형 형태가 있을 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요게 됐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됐냐?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됐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조건이 하나 붙어야겠지.
반지름이 음수인 거 이런 거 가능한가? 길인데? 안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무조건 0보다 커져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0인 원은 그건 원이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가 0이라는 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로부터 거리가 0인 점들의 모임인데 이건 그냥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이지 점. 그래서 여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클 때 원이 되는 거고 0일 때는 그냥 점인 거야. 점. 원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점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면 뭐 허수가 나온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자 여기 예시해 보면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일반형으로 나타내어보지. 요거는 그래도 좀 쉬운 게 일단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줬다는 건 너네한테 일반형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표준형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표준형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럼 얘를 갖고 일단 먼저 표준형으로 나타내자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전개만 하면은 일반형이 될 거 아니야? 전개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x 여기서 플러스 2y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4, 1 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형에서 일반형 가는 건 편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줬을 때는 먼저 표준형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전환해주면 된다는 거. 알겠지? 또 자, 이런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있는데 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중심의 좌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x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자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얘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개수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 찾는 거는 쉬워. 중심의 좌표 찾는 건 쉽다.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반지름 한번 구해볼래? 구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물론 이 공식에다가 너네가 대입을 해도 좋아. 어쨌든 공식이니까 저기다가 대입을 해도 좋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바꿀 때 어떤 원리로 우리가 바꾸게 되냐면 자 x제곱에 4x 나왔으면은 여기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y 나와 있으면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 플러스 4는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여기 넘어가야 돼. 마이너스 4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뭐가 생겨야 되냐? 4가 생겨야 되고 여기 제곱하면 9가 생겨야 돼. 그럼 더해서 13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4를 처리하면은 9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왜 갑자기 13을 더하냐? 여기에는 이 4와 9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이 13을 더해준 다음에 얘 4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4 돼서 9가 된다는 거지. 그럼 R제곱이 9다? 그럼 반지름은 3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사실 이 공식 외우지도 않았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 그냥 A 프라임 제곱이라고 할게. 얘 2로 나눠서 제곱해. 그럼 4에다가 얘 2로 나눠서 제곱해. 9에다가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하면 이게 R제곱이 나온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해버려. 오케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기 이걸 외워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 얘의 단점은 그런 것 같아. A와 B가 커지면은 루트까지 있어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빡세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의 개수 2로 나눈 다음에 제곱, Y의 개수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둘이 더한 다음에 이 상수함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한 거 그거를 더해주면은 어떤 값이 나온다.
그리고 이 값이 뭐가 된다? R제곱이 된다. 그럼 반지름 구하기 쉬워진다. 일단 예시로 한번 더 해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한테도 한번 보여줘야겠지. 자, 하나만 하자. 그 일반형에서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좌표 구하는 것만 풀자. 나머지는 너네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3번만 하자는 거야. 나머지는 너네가 꼭 해봐.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냥 살짝만 순서 바꿀게. 물론 안 바꿔도 너네 잘 할 수 있을 거 아는데 풀수가 아닌데. 자, A가 몇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와, B는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래서 얘의 중심의 좌표는 얘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 여긴 0이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하자? 얘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해서 1. 그리고 y의 개수는 어차피 0이니까 제곱해서 뭐 해봤자 0이겠지.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처리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이게 6이 될 텐데 얘가 뭐다? R제곱이 된다.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6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니?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는 뭐 중심의 좌표는 바로 이제 보이지? 마이너스 1,4 이렇게 잡을 거야. 근데 이제 반지름 구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울 텐데,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해보자고. 얘 2분의 1에서 제곱하면은 1, 얘 2분의 1에서 제곱하면 16, 얘 마이너스 처리하면 25지? 그럼 반지름면 5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그 반지름 구하는 공식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너네가 계산 속도가 빠를 거야. 알겠지? 물론 나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하면은 공식 외워서 해. 뭐. 이거 공식 적용하면은 얘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64, 얘 마이너스 처리하면은 4배 하면 32. 이거 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2로 나눠있잖아. 오, 숫자가 꽤 커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예제 문제 풀자. 자, 예제 1번부터 보면은 1번에 원의 중심이 1,-1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한 점 마이너스 1,0 요거를 지난대. 자, 그럼 원의 중심 나와 있으니까 일단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지금 뭘 몰라? 반지름을 몰라. 근데 원의 중심에서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가 그걸 반지름으로 잡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몇이야? 거리 공식 쓰면은 오우 빨라 좋아. 루트 10이니까 여기는 R제곱이니까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네. 자,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단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여기가 R제곱이 오지. 근데 반지름이 루트 13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13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우리가 모르는 거 몇 개? 문자 몇 개? 2개. 주어진 거 몇 개?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1,0 먼저 넣으면은 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3,0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어차피 여기 b제곱 똑같고 b제곱 똑같고 13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결국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넘기면은 a제곱끼리 없어질 거고 8a가 1 넘기면 8. 그래서 a는 1 이렇게 된다. 자, 그럼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b제곱이 몇이 돼?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b제곱은
9가 되지? 그치? 그럼 B는 풀마 3,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 줘야 돼. 오케이? Y좌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Y좌표는 플러스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지름의 양끝점을 주는 문제. 요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돼. 자, 두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B가 7, 4인데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데, 자, 그럼 얘네 둘의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건 얘네 중점이 뭐가 될 것이다? 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 어떻게 되지? 중점좌표 몇 콤마 몇? 3 콤마? 야, 이 속삭여 왜? 뭐 나한테 비속말하니? Y좌표 뭐야? 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1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R제곱 와야 되잖아.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두 점 사이 거리 뭐 나오니? 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5 이렇게 되겠지.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Y는 X 위에 있다는 건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어떻다? 어떻다? 같다. X랑 Y랑 똑같대잖아. 중심이 여기에 있다는 건 뭐 중심을 만약에 A, B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대입해보면 A랑 B랑 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일단 중심의 좌표를 A, A로 놔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반지름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작성해보자고. 자,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1, 마이너스 1이랑 3, 5를 지난대잖아. 그럼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몇 개? 두 개지? A랑 R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자, 먼저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3, 5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R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더 한 것만 결과만 쓸게. 일단 A제곱 나올 테니까 2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A 나오고 여기선 플러스 2A 나오겠지. 그럼 없어질 거고 1 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마찬가지로 나오니까 2A제곱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6A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0A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3의 제곱 9에다가 5의 제곱 25 더하면은 34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자, 내가 얘에서 얘를 빼볼 거야. 그럼 어차피 R제곱끼리 빠지니까 0 될 거고 그러면 얘네 둘이 뺀 게 결국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 16A 마이너스 32가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2가 된다. 자, 그럼 A에다 2 한번 넣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지. R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A에다가 2 집어넣을까? 2 넣어보면은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얘는 1이 되겠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9가 되겠지? 그럼 R제곱은 1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줘. 1.
자, 중심의 좌표가 4,3이고 중심의 좌표가 4,3이고 x축에 접한다. 자, 아까 x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y좌 말해버렸네. 다시.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다 했지? 절대값이지. 아이씨. 그래서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여기 몇이다? 9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7,-3이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한다. 그럼 얘 x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x-7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9 이렇게 됩니다. 됐냐? 오늘 하는 거는 너네 막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야. 자, 4,2를 지나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이런 원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x 풀마 a의 제곱 더하기 y 풀마 a의 제곱이 a 제곱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 그리기 빡센데? 자, 만약에 2, 4분면에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4,2라는 점은 1, 4분면에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원의 중심이 2, 4분면일 수가 있냐?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4, 4분면도 생각해볼까? 자, 얘 동시에 접해. 자,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근데 원의 중심이 4, 4분면인데 얘랑 동시에 접하면서 1, 4분면에 있는 점을 지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답은 무조건 1, 4분면밖에 없는 거야. 1, 4분면. 3, 4분면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무조건 1, 4분면이어야만 해. 오케이?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마로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를 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네? 그럼 일단 풀마로 시작하되 4,1을 지난다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4,1을 지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중심의 좌표가 1, 4분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4,1을 대입해 볼 건데 4-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얘가 a제곱. 자, 얘 전개하면은 a제곱이 2개 그래서 2a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8a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a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2a.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6에다가 4 하면은 20 얘가 a제곱. 자, 그럼 a제곱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0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a-10에다가 a-2 얘가 0 그래서 a는 2 또는 a가 10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2,2일 때도 가능하지만 10,10일 때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여기가 만약에 4,2라고 하면은 겁나 큰 원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1을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네. 그러면 2,2랑 10,10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128? 그게 뭔데? 루트 128이라고 쓸 거 아니잖아. 이거
너네 조금 센스가 필요한 게, 자, 여기가 2,2고 여기가 10,10이라고 쳐봐. 그러면 너네 이제 2,2에 10,10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고 64 더하기 64 해가지고 루트 128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 x좌표의 차이가 몇이야? x좌표 차이 몇이지? 8. 여기 뒤에 8이야. y좌표 차이 몇이야? 8이야. 1대1 때 루트 2. 그러니까 8 루트 2하고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응. 애초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왔던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1 때 루트 2 이렇게 해서 8 루트 2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참 이런 문제는 짜증이 나. 왜 짜증이 나냐면 얘처럼 짝수면 얼마나 좋아. 짝수면 얼마나 좋아. 꼭 하나 홀수를 넣어놓는다고.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중심의 좌표는 뭐 쉬워. 근데 이제 반지름 구할 때가 이제 이 홀수가 굉장히 거슬린다고. 자, 아까 한 대로 해보자. 얘 절반 한 다음에 제곱하면은 4. 그 다음에 얘 2분의 1에서 제곱하면은 4분의 49.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처리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4분의 49라는 건 얘가 4분의 40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이렇게. 얘가 4분의 40이니까 어차피. 오케이? 그래서 얘는 4분의 2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반지름이 2분의 5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너네 아까 그 공식 이거 대입해봐봐. 쉽지 않을걸? 아니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는 홀수 나올 때. 자, 어쨌든 두 번째 문제. 자, 얘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의 길이가 5라네. 이때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a는 몇이지? a는 1이야. 딱 나오지. 그 다음에 얘 절반을 제곱하면은 1. 얘 절반을 제곱하면은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한 개 뭐랑 똑같아야 된다? 말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25. 그럼 k 값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k는 2가 된다. 애들이 이제 되게 싫어하는 유형이 이 7번 유형이야. 사실 영양가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뭐냐면은 그냥 3점 띡띡띡 준 다음에 야, 원의 방정식 구해봐. 이거야. 뭐 중심? 안 줘. 반지름? 안 줘. 그냥 3점만 주는 거야. 이걸 애들이 왜 싫어하냐면은 애들이 계산이 느려요. 요즘 계산을 다 핸드폰이 해주니까 계산이 느려. 근데 여기서는 계산이 좀 빡세. 왜 빡세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 3점을 줬을 때는 너네가 표준형과 일반형 중에서 뭘 쓰는 게 좋냐면 일반형을 쓰는 게 좋아. 오케이? 왜냐면 표준형을 쓰면 얘 제곱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일반형을 쓰는 게 일단 좋아. 자, 그럼 일반형을 써보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게 a, b, c 딱 3개지. 그러니까 3점을 딱 대입하면은 연립했을 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연립방정식 3개짜리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왜 싫어하는지 알겠지? 그래도 얘는 참 착한 게
둘의 y좌표가 같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y좌표가 같거나 x좌표가 같거나 이런 애들 둘이 먼저 연립하는 게 좋아. 왜인지는 한번 해보자. 자, 1, 0 넣으면은 일단 0이 들어간 게 어디야? 천사지 천사 이 정도면. 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일단 얘네 다 날라갈 거고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c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3,0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은 3a 더하기 c 더하기 9는 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준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 나올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 원래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식까지는 원래 안 풀려야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왜 풀리냐면 일단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b가 날아가면서 두 개의 식만 있으면은 미지수가 a랑 c 두 개만 남기 때문에 한 번에 풀린다는 거야. 일단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얘네 y좌표가 똑같다는 것 자체도 너네한테 엄청 이점으로 작용할 거야. 어쨌든 a가 마이너스 4면 c는 몇이니? c는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 대입하면 돼. 자,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 9. 그 다음에 c가 3이라고 했으니까 3하고 2b 얘가 0이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형으로 작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꼭 이렇게 일반형인데 여기서 안 끝내고 다시 표준형을 가게 만들지. 자, 얘 중심의 좌표는 일단 2,3 요건 쉽지. 자, 그 다음에 얘 절반 제곱하면 4 얘 절반 제곱하면 9 얘 마이너스 처리하면 마이너스 3 얘 하면은 10 이렇게 됐지. 반지름은 루트 10 이렇게 써줍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 자,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아까 우리 일반형에서 반지름의 길이 조건 했던 거 기억나니? 일단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지. 0이어도 안 돼. 왜? 반지름의 길이가 0이라는 건 그건 원이라기보단 그냥 점일 뿐이야. 그래서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한다라는 거는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 제곱 한번 해볼까? 얘 절반에 제곱하면 1 절반에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처리되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가 r 제곱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커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넘기면은 k가 2보다 작아야겠네 일단. 그치? 그 다음에 뭘 또 써줄까? 뭘 또 써줄까? 잠시만.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것만 신경 써주면 되고 여기 이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y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가 0.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큰 원이 된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크다는 거는 r제곱은 4보다 커야겠네 일단. 그지? 자, 얘 절반에 제곱하면은 4
절반에 제곱하면은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처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r제곱이기 때문에 4보다 커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넘기면은 얘네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은 4분의 3 k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 k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k값은 0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의 사이 값을 써주면 되겠네. 이해되니? 이건 뭐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그겠죠? 자, 그 다음 9번. 두 문제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라.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1,0이 있고, 그 다음에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 이 문제는 별표 쳐놔. 얘는 상황 자체가 이래.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A라는 점이 원 밖에 있는 거야. 원 밖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점 A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A에서 P까지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가 A.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의 중심의 좌표 어떻게 되니?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이야. 자, 우리는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 근데 당연히 A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뭐야?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를 몰라.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이 반대쪽에 있을 때가 최대값인데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최소값인 거고 반지름을 더하면은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2,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니? 그치, 3루트 2가 돼. 자, 그럼 얘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자, 반지름 한번 구해보자. 얘 절반 제곱하면은 4. 절반 제곱하면은 9. 마이너스 10 하면은 얘가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두 점 사이의 거리 3루트 2에서 반지름을 뺀 거.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 3루트 2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최소값은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최대값은 3루트 2 플러스 루트 3. 방금 했던 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둬야 돼. 자, 마지막 A 마이너스 4,0과 2,0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요거는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적어도. 자취의 방정식. 요거를 종종 볼 건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그 혼자 산다 그게 아니고 자취를 감췄다 이런 말 들어봤나? 자취를 감추다. 거기서 쓰는 자취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거든? 예를 들어서 자 좌표 평면에 자 마이너스 4,0이 여기고 2,0이 여기란 말이야. 자 여기 거리의 비가 2대1인 거는 자 2대1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대1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대1 여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보면 어떤 도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이 나타내는 움직임, 얘네들의 움직임을 캐치했을 때 얘네가 어떤 도형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도형은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원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원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때 거리가 2대1인 이 점을 점 P라고 한번 놔볼 거야. X, Y 라고 놔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4,0 그리고 B가 2,0 이렇게 놓을 건데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썼을 때 여기가 2대1 이렇게 나와야겠네. 거리의 비가 2대1이라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플러스인데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뭐야? 천천히 할게. 시간 많으니까. 자 AP랑 BP랑 얘가 2대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비례식을 풀어보면은 AP는 2 곱하기 BP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AP는 어떻게 돼?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2 루트 BP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양변을 제곱해 볼 거야. 제곱. 오케이? 자 제곱하면은 요거 아마 문제 근데 많이 볼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2 제곱하면 4인 거. 그리고 분배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싹 다 전개해보면은 계산 다 해주잖아. 얼마 친절해. 자, 얘 다 넘기면은 3x제곱 더하기 3y제곱 왜냐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붙어서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마이너스 24x 그 다음 16 넘어오면은 그냥 0이네 이 상태로 0 이렇게 돼요.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봐봐 많이 본 형태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지 그치? 그래서 요 자취의 방정식을 했을 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다? 원이었다. 그리고 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사실 요거 구하는 거 되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은 안 말할래? 다음 시간에 설명해줄게. 왜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꼼수를 알려주면 애들이 꼼수만 써와요. 숙제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너네가 숙제를 해오면은 요거를 이제 쉽게 구하는 법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이번 숙제 할 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푸는 걸 연습해봐. 왜냐면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